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박 변호사님으로부터 시골촌부라는 그 명칭을 별명을 부여받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촌부가 맞고요. 뭐 공장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하여간 촌에 사니까 촌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촌부라고 해서 제가 제시하고 제보하는 자료에 좀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게, 제가 그 엑셀 이전에 뭐 가진 스프레드시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엑셀 5.0부터 2000까지 한 5권인가 6권인가 책을 써서, 아마 뭐 책으로 구로는 책으로 엑셀을 배우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 엑셀 부문 책 판매량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베스트셀러지 않을까. 하여간 그 정도 자부심은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는 뭐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종이 한 장 깔고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무슨 뭐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을 해서 한 거라면 하다못해 무슨 장비라도 구입을 해서 할 텐데, 시간은 없고, 또 제가 이 활동을 하려고 생각한 이유가, 자, 이 부정선거 자체를 폭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야, 이렇게 하면 다 불만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계속 생각했던 그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까지를 리미트로, 뭐 시한으로 두고 활동하는 거니까, 그게 하여간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저 관련된 분들한테 제한이 될 수 있을 때까지만이니까, 굳이 뭐 멋있게 뭐 이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이대로 쭉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장비가 없다 보니까 이 지금 작업하는 것도 이게 원테이크에 끝내야 되는 거라 뭐 약간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낮에 하려고 하니까 업무 전화 받아야죠. 뭐 또 저녁 때 좀 하려고 보니까 기차 지나다니죠. 그래서 그냥 심야에 시간 나는 대로 쭉 할 테니까, 그 시간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좀 관심 갖고 봐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박주현 변호사님이 최초에 제보했던 내용, 그 내용을 왜 제가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했죠. 요 숫자 의미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 제가 이거 어느 걸로 하면 될까? 이거는 너무한다. 자, 3008, 제가 예를 들어서 아직 밑에 걸로 합시다. 위에 건 그렇고 18,000개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아마 제가 하루에 제가 생산하는 양이 대략 요 정도 되니까 뭐 10원 뛰기 제품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18,000개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6,700개가 불량이 생겼어요. 하긴 뭐 납품하기 전이도 불량이 생겼다 그러면 이 18,000개 같으면 한 10박스 정도 될 텐데, 제 제품 기준으로 18,000개를 만들었는데 6,700개 불량이 포함된 걸 제가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판매를 했다가도 이게 지금 6,700개가 그 불량이 들어있다 그러면 저는 이거 18,000개를 다 반품받아야 돼요. 그거 안 해주고 버티면 그 다음부터 그분들이 거래를 해주겠어요? 뭐 하여간 그 심정으로 이 데이터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도 이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좀 자존심 상하고 할 일이지만, 뭐 그 아버지 백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사람들 많다면서요. 뭐 그냥 좀 감사할 건 감사하셔야지. 아무튼 이 자료가 저를 얼마나 흥분시켰냐면, 하여간 뭐 여러분이 쭉 설명 들으면 그거는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처음부터 이번에는 요걸 집중하려고 했냐면,
21대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구 의원 득표수, 의원들 후보들 간의 득표수나 이런 결과치, 득표 결과를 가지고 뭔가 부정이나 부실이 있었다는 걸 자꾸 이제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결국 아무도 그거 증명은 못 해내거든요. 조작을 했다고 하는 그 의심받는 주범이 죽기 전에 참여하겠다고 나중에 이런 데이터를 다 들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조작해서 그때 그런 결과가 나왔어 라고 발표하기 전에는 실제로 어떤 투표가 이루어졌고 결과가 어떻게 왜곡돼서 발표됐는지는 아무도 증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그까지 시골에 공장을 돌리면서 그까지 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또 다행히 찾아내면 좋고 그래서 그분들께 미루고 저는 이제 그런 현실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결과를 취합한 큰 수, 대수, 가장 큰 수는 선거인 수,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에 확정된 수죠.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부터 이렇게 분리를 해 오다 보면 그 사이의 숫자들 간에 비교를 해서 당연히 일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최소 당연히 이 수가 커야 된다든지 그런 원칙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접근을 이제 처음부터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선거인 확정 명부라는 거를 처음에 인터넷에서 공표된 걸 확보해서 여기 이제 선거 후에 발표된 선거인 수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때 비례대표 수는 확정 명부에 나온 거랑 같아서 제가 다운받고 취합한 자료를 검증하는 거는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결과치로 합산한 지역구 의원 투표 선거수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건 당연히 같아야 되는데 왜 같아야 되는 거죠? 같은 날 동시에 이 비례대표랑 지역구가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되는 거니까 이 전에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는 게 정확한 며칠 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날짜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특별히 무슨 선거권에 문제가 없는 한 그냥 명부가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시에 진행되는 선거인데 왜 지역구 의원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아마 여러분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아실 거예요. 선거인 확정 명부인가 명부 확정인가 해서 정부에서 이 선거 공고를 하면서 발표하는 명부 숫자가 있거든요. 저는 어디서 봤나 인터넷에서 봤더니 그 밑에 표로 된 명부 수가 쭉 나열된 맨 밑에 이런 식으로 각주라고 하나 표시된 게 위 자료는 무슨 비밀이란다. 비례대표 기준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비례대표하고 지역구하고가 차이가 나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건 전국에서 뽑는 거니까 특정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여기는 할 수 있고 이게 지역구는 못하고 이런 게 있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이랑 특별히 연관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지역구 의원 투표를 못하나?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이게 차이가 난다고 딱 짚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선거인 수, 그 선거인 수가 있죠. 확정 명부에 나타난 선거인 수.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거가 확정되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투표 의사를 밝히고 확인받은 다음에 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투표를 안 한 사람들, 기권한 사람들은 표를 못 받았으니까 그거는 빼고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집어넣었다면 당연히 투표수는 같아야겠죠. 비례대표랑 지역구 투표의 투표수는 같아야 돼요. 그것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인 수 투표수가 각각 같아야 된다는 거는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선거인 수랑 투표수랑 같아야 된다는 거. 이게 저 사전 선거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전 선거는 이 원래 전체 선거에서 확정된 확정 명부 중에서 이게 전산상으로만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사전 선거 관외든 관내든 사전 선거를 하겠다고 가서 주민등록증을 아마 끼웠었죠. 그 스캐너에다가 끼우고 뭐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그 이번에 결국 입회관이 도장은 안 찍어줬지만 그 투표용지를 받으면 받는 순간 이제 인증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는 거니까 거의 동시라고 봐야겠죠. 그럼 인증될 때 이제 이 선거인 수 여기는 전체 확정 명부고 요 중에 요 두 가지는 사전 선거 선거인 명부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보세요. 두 사람 그 선거인으로 내가 선거를 하겠다고 사전 선거를 하겠다고 가서 인증을 받고 하신 분들은 알지만 다 두 장을 받잖아요. 두 장을 받고 이 사람들이 두 장을 갖고 가서 기표를 하고 두 장을 넣어요. 두 장을 예를 들어서 이 통에 저 통에 따로 놓는 것 같으면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 휴먼 에러라고 그러나 하여간 사람이 잘못해서 그럴 수 있겠다고 하더라도 전제는 하여간 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다른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숫자는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선거인 수는 아니에요. 참 잘못 구분만 이렇게 한 건데 요 18,063개라는 의미는 선관위에서 결과라고 발표한 그 선거구 중에 제가 이제 거소 선상 투표 그리고 국외 부재자 투표 그 다음에 잘못 분류된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그 숫자를 따로 구분해 놓은 게 잘못 표기나 구분된 뭐 이런 구분으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잡다한 거는 빼고 명확하게 하여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 그 대상을 찾다 보니까 이걸 투표구 수로 찾은 거예요. 투표구 수로 집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외는 그 발표한 표상에는 군별로 돼 있더라고요. 지역구도 아니고 군구야 이게 또. 그래서 합산하라고 해 먹었고. 그 다음에 관내 사전 선거인 수. 이거는 또 투표수도 아니고 읍면동으로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직접 검증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뭐 썸이프 함수라든지 그런 거 썸이프냐 if 썸이냐 그 엑셀 함수를 모르는 분들은 그거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동별로 떨어져 있는 그 소개 관내 소개 뭐 이런 거 합치려고 하면 애먹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 관외수랑 관내수랑 그리고 이게 동내에 1, 2, 3, 4 투표구 해가지고 구분되어 있는 요건 이제 숫자로는 많죠. 투표구 수로는 많고 투표구 내에 이제 투표수라든지 선거인 수라든지 상대적으로 적고 관내는 동으로 합산됐으니까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관외는 구군으로 나눠졌으니까 이 여기에 투표구 내에 들어가 있는 선거인이나 투표수는 훨씬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완전 뭉뚱그려 봤을 때 그렇게 해서 투표구 수가 18,063개가 돼요. 제가 조사한 그 관외, 관내 각 투표소 수 18,063개 중에 자 선거인 수만 봅시다. 609개 투표소에서 차이가 나요. 18,000개 투표소에서 이제 선거인 수라고 집계를 한 게 609군데서 차이가 나고 그 차이 난 숫자를 합치면 711명이에요. 이 투표수는 그나마 손으로 하고 뭐 표를 넣고 빼고 뭐 밟아서 찢어지고 예?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난 이 선거인 수가 도대체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711명이나 609곳에서나 이해되세요? 3.37%야. 100군데 투표소 중에
왜 선거인 수가 차이가 나는 데가 3.37%나 차이가 나냐고요. 100군데 중에 3군데가 틀린 거야,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우선 투표수를 투표수 가기 전에 이 사전선거, 요거는 비례대표고 요건 지역구예요. 요 3,804개 그 해당 조사 대상 투표구수라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관외랑 관내, 어쨌든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전국의 투표구 수를 합치면 3,804개예요. 뭐 제가 실수로 한두 개 누락하거나 더 넣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 숫자가 맞을 테고, 3,804개 중에 953개 투표구에서 차이가 있어요. 인원은 2,480명, 4,100명. 이거 이제 두 개를 뭉뚱그려서 보면 비례대표에서 차이 나는 인원이랑 이 지역구에서 차이가 나는 인원이랑 따지면 6,600명 가까이 되네요. 이 두 개 합치면. 이게 인원도 인원이지만 투표구 수를 보자고. 이거 합치면은 이게 비례랑 지역구를 합치면 2,100명이야. 뭐 2,100, 2,200명 가까이가 되네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2,200개소고, 그 다음에 인원이 아까 6,600명이라고 했죠. 이 6,600명이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거 인수로 내가 선거를 하겠다고 가서 그 확인을 받으면 선거인 명부에 들어간다고 했고, 이 사람이 2장을 받으면 2장을 동시에 투표했다면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6,600개라는 건 뭐예요? 투표용지를 받고 안 넣은 게 6,600장이란 거야. 둘 중에 하나인지 둘을 다 안 넣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비례대표는 953개 투표소에서 차이가 발생했고, 지역구는 1255개 투표소에서 차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에서 설명을 안 하고 투표수를 줄였다. 물론 아까 잘못 표기 및 구분된 투표, 거기에는 뭐 숫자가 나열이 되는데 얘들이 그걸 엄청 다양하게 설명할 것 같아서 그 숫자가 혹시 이게 다 포함됐나 비교해 봤더니 이 숫자를 전혀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이 숫자랑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요것만 적었어요. 아마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내용 중에는 일부 그 잘못 기표된 내용에도 이게 흡수돼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6,600명이 이거 최소 요 두 개를 나눠서 이제 합산을 한 거니까 절대값으로 계산을 한 거죠. 어디 갔어? 차이 합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경우,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해야 되겠네. 절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자, 이 6,600명이 두 개 중에 한 장을 덜 넣었거나 두 개 다 안 넣었거나 그런 사람인 거예요. 6,600장이 안 들어갔어. 하여간 받아서 안 넣은 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2장을 받았는데 나는 비례대표가 너무 복잡하고 칸 맞춰 찍기도 귀찮고 관심 없어. 그래서 빈 종이를 넣는다? 빈 종이를 넣으면 무효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효로 한 경우에는 이 투표수에 합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찢어지거나 해서 그런 숫자가 정확히 집계됐다면 당연히 같아야 되는 숫자에서 차이가 나는 게 6,600명이라는 의미인 거고, 이 마지막에 투표수 항목은 뭐냐면 이제 관내 당일 이거를 다 포함한 18,603군데 장소, 그러니까 투표구에서 4,386군데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뺀 14,000개 지역 투표구에는 투표수와 비례대표 투표수하고 지역구 투표 수가 같아요.
이게 정상이죠. 14,000.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예요? 여기도 역시 투표를 사전이든 당일이든 두 장을 받아서 했는데 표가 차이가 난 게 이만큼이야. 6,788표예요. 그러면 아까 이 사전에서 차이 난 게 6,600이었고, 다시. 이 투표수는 선거인 수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투표수 대 투표수만 비교를 한 거니까. 그러면 관내, 관외를 떠나서 사전 당일을 떠나서 그 지역구에서 투표했다고 발표한 투표수에서 6,788표가 차이가 나요. 어떤 거는 비례대표 숫자가 많고 어떤 경우는 지역구 의원 숫자가 많아. 그러면 비례대표가 지역구 투표수보다 투표수보다 많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2장을 받아서 비례대표만 투표함에 넣어서 투표수로 들어가고 이 지역구는 날라간 거예요. 이제 비례는 집어넣고 지역구는 주머니에 넣고 기념으로 갖고 갔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비례대표 용지는 이따만하게 컸었으니까 지역구 요만한 종이를 중간에 끼고 딱 중간에 접어서 넣으면 이거는 입회관도 몰랐을 거야. 그저 참관인도 이렇게 작은 거를 사이에 넣고 싹 끼워서 넣는 고상을 생각해 보세요. 투표함 조그만한 데 넣는데 딱 접어서 넣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오케이, 이해해. 또 반대의 경우 봐요. 지역구 숫자가 비례 숫자보다 많은 경우 여기는 이제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지역구보다 비례가 많은 경우는 뭐죠? 작은 투표지, 작은 지역구 투표지만 넣고 비례대표 그 투표용지를 주머니에 넣고 가거나, 아니 최소한 안 넣었다는 얘기야. 이제 그 선관위가 맞으려면. 그러면 이거는 반대잖아요. 참관인들이 봤을 때 지역구 투표용 조만한 것만 접어서 넣는 거면 누가 봐도 알거든요. 2장을 안 넣는다는 건. 그거 체크 안 했다는 것도 문제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투표수가 6,788명이 차이인데 그 절대값 합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00표, 여기서 3,000표가 차이가 나면 이거 많고 이거 적고 하니까 마이너스 난 거 더해버리면 1,000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건 많은 거대로 적은 건 적은 거대로 차이 나는 거를 절대값으로 합친 게 6,788표예요. 그래서 이게 최소라는 거야. 최소. 이제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2장 중에 하나를 더 넣은 건데 2장 다 안 넣은 사람은 이 차이에선 걸러질 수가 없잖아요. 2장 다 넣은 게 정상이면 우리는 2개 중에 차이가 나는 것만 설명했지 여기에 숨겨져 있는 수치는 2장 다 안 넣었거나 개수가 안 된 사람들도 있으니까 최소 6,788표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2가지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면 그렇죠? 박 변호사님 처음부터 제일 흥분하고 강조했던 부분이 이게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요 케이스거든요. 선거 인수하고 투표수가 다른 거. 요거는 비례대표, 요거는 지역구. 비례대표 중에 이건 설명됐던 거니까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거인 수가 69명인데 여기 연남동 관내 사전 투표에서요. 69명인데 71명이 투표를 했어. 이거 처음 얼핏 들여다 보이는 사람은 이거 어떤 놈이 갖다 넣었어. 내년 어떤 표가 들어왔어. 이렇게부터 접근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2001년도에 나름 해명 자료라고 냈고 제가 어제 그나마 반박했던 그 해명 자료로 내고 했으니까 문제가 됐던 항목이라 선관위에서도 발표하기 전에 요 기권수 마이너스 나는 거는 하여간 신경을 쓰고 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지역구 수로 따지면은요
아니 요- 투표구 수로 따지면 요게 24군데가 발생했고 24군데가 발생하고 숫자는 이게 27.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 데가 5군데였어요.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표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스까지가 포함돼서 하려니까 마이너스도 차이가 난 걸로 계산하다 보니까 요 2,400명, 뭐 4,600명 여기에는 마이너스는 오히려 더해지도록 절대값으로 계산을 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뭐 대략 설명은 드렸는데 조금만 더 하단 얘기 해볼까요? 요 두 가지는 얼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이 밑에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2로 기록된 데가 비례대표는 5군데가 있었고, 그나마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마이너스 2가 난 데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이난 숫자만 아까 마이너스가 난 것만 해도 24개 지역구라고 그랬어요. 이거 선관위에서 이거 이제 마이너스 난 거 24군데 직원들 족쳐가지고 이거 해명 자료 내놓으려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남좀 뺄 거예요. 그나마 21대 선거 때 요거 유일하게 한 건 있다고 했던 해명하는 게 한 건은 뭐 확인 중이라고 했고, 한 건은 확인했는데 뭐 제가 앞서 자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관외 사전투표가 뭐 관내표에 들어가서 뭐가 어쩌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명이 나온다 그러면 이 안에서 스텝이 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혹시 제가 모르니까 뭐 주변에서 그런 게 나오면 저한테 요걸 저랑 관련된 분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또 물어주겠죠. 그러면 그때 더 확실하게 그걸 제가 해명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더 파고들고 하다 보면 뭐 지레 포기할 것 같아요. 저를 잡아놓거나. 뭐 이 숫자만 보고서 아주 성질이 납니다. 성질이 나. 18,000개를 만들었는데 4,000개가 불량 난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한 16만 개를 파레트체로 불량 처리하면서 얼마나 속이 아팠는데, 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뭐 차이 나는 저 지역구 수 이게 제가 왜 이 투표구 수를 부각해서 말씀드렸냐고 그러면, 자, 이 중에 아까 이제 그 투표수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 기입된 뭐 잘못 표기 구분된 뭐 이런 걸로 해서 몇 가지는 자동적으로 해명이 될 거예요. 그 숫자가 여기에는 이 투표구하고는 완전 별도로 지역구인가 그 구별로 한 항목으로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지역구별이었네요. 지역구별로 뭔가 약간 표를 구분 못하거나 하는 거는 뺐는데 이 숫자보다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 터무니없이 적게 그나마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걸 빼고 투표구수로 보면 이게 5천, 6천, 거의 7,000개 가까이 투표구를 다 뒤져야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체의 차이가 나는 거를. 그러면 아마 이게 뭐 이제 저 팩트 체크 뭐 어쩌고 언론 동원해 가지고 이 중에 몇 가지를 뭐 무려 제가 파악하지 못한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하나만 해결하면 이게 대부분 해소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 공통분모를 찾아서 공통의 해명 자료 한두 가지로 내놓기에는 너무 방대하잖아요. 4,300개 투표소면 최소한 4,300명이 의견을 모아야 이게 어떻게 돼서 차이가 나고 어떻게 돼서 차이가 나고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투표수만 따지면 종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제품이야 뭐 좀 찌그러지고 융착이 안 되고 뭐 이런 거야 손으로 쓱쓱 문질러 보고 눈으로 보면 되지만 이거는 최소 4,386명이 이거를 왜 차이가 나는지를 해명을 해야 이게 완료되는 거예요. 제가 21대 때 그 관심을 갖다가 그 왜 어제 제가 처음 올려드렸던 거에 JTBC 팩트체크 그 얼핏 보고는 뭐 해명되나 보네 이러고 넘어간 게 실책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그게 국민적으로 공감이 됐으면 선관위에서 해명한 자료를 또 다시 그 뭐 관외에 그렇죠 관외로 투표한 게 관내 표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합산된 그 상황이었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그냥 멘트로만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한 게 뭐 저도 잘못이고 그거를 시청한 모든 사람들이 그 지적을 못한 게 문제인데 이번에는 이런 문제 이 6천 군데 가까운 데서 벌어진 이 차이를 어떻게 해명하는지를 정말 납득이 될 때까지 계속 그 해명 내용에서의 반박 내용을 찾아서 계속 반박을 해 보자고요. 그건 뭐 제가 그 방송이나 해명 자료를 다 찾아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건 제가 하여간 제가 알게 되는 한 그거는 계속 팔로우업을 할 테니까 그 내용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기다리다 보면 4년 다 가요. 그래서 적당히 제가 이제 적당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정도면 충분히 국민들께서 아니면 최소한 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실이냐, 부정이냐, 사기냐. 뭐 그 상관에서 어떤 뭐 그 판단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이걸 보고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있으면 그게 사람인가? 이게 정상이라고 그러면 모르죠. 그나마 막 해명하고 해서 나온 자료라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는 이 자료로만 놓고 보면은 이건 100% 반품거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거 이제 다 끝까지는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중요하게 팩트 체크라고 해명이라고 나온 거에서 이건 꼼짝 못하게 해명이 안 된 거다. 이건 뭐 엮인 거다고 판단이 들면 그때 이제 이게 충분히 그런 부정이나 부실이나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할 때쯤에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기획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거의 다듬어졌는데 그 다듬어진 내용을 먼저 할지 나중 할지 모르겠어요. 뭐 계속 감질만 나게 하고 안 하면 또 제가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내용이 제가 정리되는 대로 올려주고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 이런 문제는 그걸로 흡수가 될 수 있겠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면 훨씬 그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가기가 쉬울 것 같아서 순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계산안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니까 그때까지만 이런 지저분한 글씨도 엉망이고 한 거를 봐가면서 조금 참고 관심을 모아봅시다. 지금 새벽 3시 55분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좀 한가할 때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